식초가 없었다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종됐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혈관 건강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식도암에 걸린다거나 뼈가 약해진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오늘은 식초를 꼭 드셔야 하는 분들과 함께 먹으면 혈당과 고혈압을 잡을 수 있는 음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김치나 된장을 먼저 떠올리게 됐는데요. 식초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써왔던 천연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비롯한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텐데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3고 현상,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초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세균도 잡고 냄새도 잡고 노화도 잡고 암세포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산성식품이다 보니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식초와 먹으면 궁합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챙겨 먹는 3가지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인의 위암 원인으로 지목한 재료 대신 식초를 넣는 겁니다. 식초의 천연 성분이 좁은 혈관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는 면 요리에 식초를 쓰는 건데요. 혈당을 낮추면서 뱃살이 줄어드는 효과도 덤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천연 오메가3를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프라이팬과 식초 활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간을 맞춘다라고 하면요. 보통 소금으로 짠맛을 조절하는 걸 의미하죠. 설탕이나 고춧가루로 간을 맞춘다는 표현은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 음식 문화에서 소금은 모든 조미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싱거운 음식을 맛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소금을 줄이고 식초를 넣게 되면 나트륨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는데요. 식초에는 나트륨이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아주 극미량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초 100g당 겨우 1mg 들어있는 정도니까요. 이 비율로 치면 0.0001%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인들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된다고 줄곧 권고를 해왔습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 그리고 한국인 발병률 세계 1위인 위암에 걸리게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소금 사용량을 조금만 줄이고 그 빈자리를 식초로 채우는 것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초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초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흡수가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아데노신은 혈관을 팽창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차로 꽉 막힌 도로를 넓혀주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난 신맛 나는 음식을 정말 못 먹는다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 찌개랑 국부터 아주 조금씩 넣어보는 걸로 적응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혈관에는 식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식초가 아무래도 산성이다 보니까 몇 가지 괴담이 들리기도 합니다. 산성식품이라 식도나 위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식초에 닭뼈를 며칠 담가두면 고무처럼 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식초 원액을 물처럼 컵에 따라서 드시면 식도나 위에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 뼈를 식초에 담가둘 일도 당연히 없고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드신다면 해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초를 넣으면 혈당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아볼 텐데요. 이 면 요리를 즐겨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하죠.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약간 넣어서 먹게 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식사 전에 식초를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을 34%나 높여서 혈당 조절 능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먹고 혈당을 억제하는 원리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탈리아 음식점 가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죠? 네, 바로 식전빵이랑 발사믹 식초를 섞은 올리브유 종지가 나오죠. 빵에 올리브유를 찍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는 이유는 탄수화물 소화 흡수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식물성 지방인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 지방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거기에 포도로 만든 천연 발효 식초인 발사믹 식초를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비빔국수나 쫄면, 초계국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식초가 들어가니까 드시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시겠지만요. 멸치국수에 식초를 넣는다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러면 식초 맛이나 향이 크게 안 느껴질 만큼 조금이라도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사과 식초처럼 과일 향이 나는 식초를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캐롤 존스톤 영양학 박사에 따르면요. 식사 때 사과 식초 4스푼을 같이 먹는 경우에 200kcal를 덜 먹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포도당이 급등하는 걸 식초가 막아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소식을 위해서든 혈당 조절을 위해서든 면 요리를 드실 때 식초랑 친해지면 좋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3고 현상 중에 고혈압, 고혈당까지 잡았다면 남은 하나는 고지혈증의 원인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배출에 도움을 주는 음식 중에 등푸른 생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흰살 생선에 비해서 이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집에서 한번 구워 먹고 나면 온 집안은 물론이고 윗집, 옆집, 아랫집까지 우리 생선 먹었다 하고 동네방네 알려지게 되는데요. 비린내가 심하기는 해도 등푸른 생선이 흰살 생선보다 오메가3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법이니까요. 일단 식초는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선에서 번식했을지 모를 세균을 없애줍니다. 세균 없애는데 식초를 사용한 건 인류가 오래전부터 썼던 방법이죠. 프라이팬에 생선을 굽거나 튀기기 전에 식초를 쓰면 좋습니다.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는 건 생선이 죽고 나서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휘발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식초는 산성이라서 이걸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비린내를 없애는데 특효약이 되는 겁니다. 물하고 식초를 2대1로 섞은 다음에요. 이 생선 굽기 전에 붓으로 발라주거나 분무기로 살짝 뿌려보세요. 비린내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식초 2대1 비율은 생선찜 요리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데요. 물 2컵에 식초 1스푼 넣고 식초물을 만들어주고요. 손질한 생선을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 생선살을 더 탱글탱글하게 해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호불호가 나뉘는 조미료인 식초가 왜 한국 음식 문화에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고혈압과 고혈당,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